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김철웅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재벌 3세인 진성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감정 조절이 가장 안 되는 축에 속하는 인물이죠. 정신 상태 자체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 면이 있죠. 이 진성준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왜 감정적으로 불안할까를 유추해보면 진성준이 할아버지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착한 모습, 멋진 경영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능숙해 보이죠. 특히 할아버지 앞에서. 근데 진성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어려서부터 한 끝발을 날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도 함부로 못했겠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겠죠. 재벌가의 뭐 장손이다라고 하면 집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맞는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나이대에 맞는 그런 어리광을 부릴 수도 없었고 처음부터 항상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 거라고요. 특히나 그게 진성준의 아버지 이 윤제문 배우가 연기를 했죠. 자신의 아버지는 이 집안에서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창업주의 첫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한테 되게 충성해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보이는 충성과 충심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두 가지지. 하나는 호구 잡힌다는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능력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 그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줘라 라는 오히려 더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진성준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자기한테 오는 거야. 아버지의 못난 부분까지도 내가 잘 해내 보이고 싶어. 그런데 지금 어린 나이에 진성준을 생각해보면 아직 뭐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어른스러워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진성준 마음속에는 이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그 반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더 망나니 같이 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억압해 있던 게 확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롤러코스터가 되게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서적인 불안정이 생겨났지 않았을까라고 좀 유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담감으로 인한 반항인데 기본적으로 이 진성준이라는 인물이 멍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 회전도 있고 꽤 빠르고 이런데 약간 이 사람이 막 할아버지처럼 이런 대세를 읽고 그런 전략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어렸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충돌했을 거예요. 어른스러워 보이고 아버지가 더 이상 욕먹지 않게 내가 아버지만큼 아버지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서 할아버지한테 인정받으면 우리 아버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해서라도 관심받고 싶은 마음도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데 보통의 집안이라면 이 마음 때문에 괜히 나쁜 짓을 해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 그런데 얘가 웬만큼 나쁜 짓을 한다고 부모를 학교에 부르겠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일탈을 하고 싶은데 또 걸리는 건 무서워. 근데 무의식으로는 일탈을 하고 싶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일탈하는 걸 몰라도 그냥 내가 괜히 부모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진성준을 설명해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탐대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회가면 때 고려청자, 실제로는 백자였는데 그걸 깨는 장면에서도 뭔가 다른 거 조그만 걸 훔치다가 걸려서 당황해서 그걸 깨는 걸로 나오거든요. 뭐 실제 역사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회귀한 상황에서는 거기서도 무언가를 작은 걸 훔치려고 했었고 나중에도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직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는 다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성준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한테 기업가로서 감정을 조절해라 라고 하니까 부모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척 하는데 능숙해졌고 실제 감정을 억압되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오히려 안 되는 아이로 컸을 게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결과를 잘 내라는 과정은 어떻든 네가 결과를 잘 내야 이 기업을 승계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잘 안 가리는 그게 이제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진성준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도준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진 않았겠죠. 불안한 애착이 형성됐겠지. 진성준은. 그래서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소유욕이 강한 이유가 아내 있잖아요. 여기 있나? 모현민. 여긴 지금 사진에는 없네. 그 아내가 송중기랑 사고였는데 그 송중기랑 모습을 엿보고 그걸 두고두고 자꾸 그걸로 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송중기학 박사라도 따야겠네 막 이러면서 비꼬고 막 그런 것들이 진성준의 소유욕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진성준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난지도에서 냄새를 못 참고 이런 것들이 아 왕자님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송중기랑 얘기를 할 때 뭐 정의, 정도 이런 거 좋아하나 봐? 경영엔 관심 없나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은 냉혹하고 숫자로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1차원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고 어쨌건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가 실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대실이 되는 거지. 작은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의로울 수 있는 여지를 버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가 좋다, 경영에 필요하다는 아닌데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기업은 필요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진성준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상대를 다 알면 누가 결혼 같은 게 하고 싶겠어요. 라는 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를 알았을 때 그 사람 속이 더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저런 소탐대실이나 보여주는 것에 능숙한 그런 것 때문에 남들도 다 보여주는 것에 능숙하고 저 사람 속은 다 썩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성준이 가지는 캐릭터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회귀하기 전에 그 어항 유리로 깨고 그 상처 낸 다음에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사과를 하는 건 당연하죠. 사과 자체는 잘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사과하면 상대가 기분이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죠. 왜냐면 자신은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그런 서민에게 사과를 했으면 감지덕지해야지 약간 이런 발상이 있는 캐릭터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진성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충직한 아들이죠. 진영기네요, 이름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창업주인 진양철, 그게 이제 아버지죠. 진영기한테는 아버지.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는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애인 거예요. 그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종의 한심한 거죠. 한심하게 보는 건 사실이지.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충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선하게 클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자거든. 그러니까 효자가 착하냐? 그건 아닌데 효자라면 착하게 살으라고 교육했다면 착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는 착하게 살으라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커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도제철이라고 나오는데 한도제철을 인수해라 라고 하면서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더블 2배도 더 되는 가격으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피해를 끼쳤는데 그게 결국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고 그 목적은 인수해야 된다. 그 이상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더 싼 가격에 하려면 뭔가 공작을 펼치거나 다른 데랑 뭐 담합을 한다거나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이건 이 정도 가격에 살 테니까 너네한테 나중에 뭐 몇 퍼센트를 띄워주겠다는 뭐 물론 이건 다 불법이지.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뭐 불법이나 이런 거를 좀 넘나드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권자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런 장면들도 막 있거든요. 물론 여기 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진양철이라는 1세대한테 어떤 냉혹함이나 감정 조절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점으로 물려받았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이 형제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돈을 보는, 어쨌든 여기서는 돈을 보는 게 능력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융통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쫓으려는 그런 열정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인정 못하고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채찍질을 하니 지금 이 연기라는 사람은 진연기라는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능력 바깥의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꾸 헛발질을 하고 피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계속 좌절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설정이
1세대 진양철 회장이 갔어야 될 감옥을 이 첫째 아들이 가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손주가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진양철 회장을 다들 무서운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처럼 다들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런 아들과 손자다 보니까 그런 아들의 또 큰 아들이다 보니까 진양철 회장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소탐 대시를 하는 마음, 어떤 치부들을 알지만 그래도 기회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자승계 원칙이 과거에도 되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 위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자식들 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합을 안 해버리거든. 우리 같은 평범한 화합하죠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기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화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진양철 회장은. 그리고 그 표현을 이제 우애를 지키기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라는 표현도 나와요. 둘째 아들은 이제 정동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다른 아들. 그래서 지금 이 넷째의 아들이 지금 송중기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둘째는 욕심을 확실히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진 못해. 사람이 욕심에 휘둘리면 이 큰 판을 짜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꾸 눈앞에 있는 걸 쫓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회장이 물음표가 있다가 어쨌건 욕심이 있고 이런 욕심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쫓는 면이 괜찮은가 싶었는데 결과가 너무 처참하니까 얘한테도 못 물려주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딸도 아버지 앞에서는 되게 이쁨 받고 싶어하고 귀염 받고 싶어하는 딸이에요. 되게 살갑게 대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귀족 의식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런 다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등하게 만나서 친해진다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지. 이런 케이스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 이런 회장이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가장이었다면 살갑고 아버지랑 대화도 잘 되는 그런 딸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기업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야. 너무 큰 중압감을 느꼈을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딸이 총명한 구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들어보면 뭐 고명딸이다라는 말에서도 그 고명의 의미를 이렇게 캐치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랫사람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멘탈을 잘 잡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도 물려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다들 회사를 말아먹을 것 같은 거지. 그리고 넷째는 진작에 의절했어. 이 형제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씩 다 정서적으로 좀 망가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진양철 회장의 교육 방식이 너무 이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살도록 교육시킨 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너는 저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주입시켜 놓고 또 얘네들을 경쟁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니 얘네들은 평생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 대단한 아버지에게 단지 복종하는 첫째 아들 아니면 아버지 말대로 욕심을 내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쌓아가지 못한 둘째 아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런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딸 그리고 완전히 겉돌면서 가족과 의절한 넷째 아들 뭐 이렇게 구성이 돼버린 거죠. 하여튼 그게 이 가족들의 모습이고 이걸 이제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을 경쟁시키는 방식은 회사의 방식이지 실은 회사나 어떤 조직의 방식이죠.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뒤떨어진 아이는 그냥 낙오되는 걸로 그래서 그 낙오라는 공포를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조직에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가정이 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 경쟁 자체로만 자꾸 세상을 보고 물론 그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 어쨌건 이 경영 능력이지. 경영 능력에 있어서
이제 물론 장자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이 회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친구들이 화합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돌보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없었겠죠. 아이들에게 시간을 못 보내는 아버지였으니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일을 했을 테니까 안쓰러운 아이들을 뭐 보듬어주고 항상 지지해줬던 어머니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갭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를 넓게 맺을 것 같지만 너무 그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고 그리고 부모에게서의 받은 모습도 너무 일방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들이 가지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건 마지막 회 보고 또 할 얘기가 있으면 또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지금 진양철 회장의 이야기가 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가족 얘기를 조금 더 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콘텐츠 방식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을까봐 많이 걱정입니다. 좀 재밌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